새해를 맞아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인 조충현 순천시장님과 전남대 어제일 교수님의 대담을 통해 미래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단해 봅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지방 20년의 지방자치 공과를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위주의고 일방적인 통치에서 이제는 주민 중심의 통치로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큰 성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는 중앙 집권으로서의 획일적인 거 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건 꿈도 못 꾸던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20년 동안 그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각 지역별로 자기 특징을 특화된 모습을 경쟁력으로 해나가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성공 사례로 들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넘어야 할 산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지금 말로만 지방자치지 제도는 지방자치 한다고 그래놓고 법률적이나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헌법에 딱 두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17조, 117조, 118조에 117조는 지방자치 한다. 그 다음에 118조에는 지방의회를 둔다. 선언적인 의무 외에는 헌법 자체가 지방자치 통치에 대한 것이 규정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도 지방 집권적인 사고를 가진 중앙 정부나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중앙 정치권이 이거에 대한 발전에 대한 건 아무것도 노력을 않고 있는 그것은 바로 규정이었기 때문에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의주의로 그때그때 나와서 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청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 재민,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행정이 어떤 이전 항상 우위만 보고 중앙지향의 정치행정에서 주민지향의 정치행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근대 민주주의이 추구하는 주권 재민의 구현을 위한 그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장 중심의 정치행정 문화가 아주 강했습니다. 관료 문화라든가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민 가까이서 주민이 뭘 요구한가에 이런 측면에서 행정이 시작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 행정의 밑거름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봅니다. 한국의 행정이 이제까지 책상 위의 행정만이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는 그런 면이 강하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이 근본적인 전환기에 있다. 거기에서 이제 정치 행정 모두의 좀 갈등 관계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본다면은 지방자치는 권력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났대요. 권력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쟁취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분권운동은 일부 학자들은 총소리 없는 전쟁이다. 사실상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가장 좀 아쉬운 건 주민들이 이 근대성을 한번 좀 고민해보다. 근대성은 합리성과 합법성입니다. 그걸 이제 소위 근대성에 근거한 주민. 그런 우리는 시민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민의식이 좀 반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를 생각한다면 한 40여년간 지방선거든, 뭐 국가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특정 정당이 지배오다 보니까 이런 합리적인 근대성에 근거한 선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좀 부정적 효과는 많이 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패러다임 상황에 있어서 소위 개발 독재 시대의 어떤 잔재들 지우고 다양성이라든가 다원성에 근거한 거버넌스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지역이 좀 더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그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방자치는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마도 2할 자치라는 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액 구조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대 2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8대 2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즉 지방자치를 재정적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표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2할 지금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국가 사무대 지방세제 국세의 비중이 이제 79대 20.1입니다. 예. 그러니까 80대 20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무를 보면은 현재 약 68대 32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이 돈은 20만 벌고 소위 말해서 일은 32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과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근대국가 형성하는 과정에 지방이 실시하면서 중앙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옛날 권력 그대로 잡고 있어야 하고 지방 힘이 없은 게 못 가져오고 이 싸움을 지금 김대중 대통령부터 계속 특별법 만들어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재정적 자주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2할 자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그러니까 지방세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20년 전에 지방자치를 처음 도입할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20% 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약속이 뭐냐면 처음 하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넓혀 나가자. 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OECD 국가의 평균으로 보면 6대 4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55대 45까지도 팽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넓혀 나가자고 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그대로 변함없이 80대 20이다라고 해서 뭐 20% 2할 자치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요. 수입은 20%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이제 더 압박을 받죠. 지금 눈앞에 보는 대로 복지비의 지출. 복지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액을 지방자치하면서 시민들이 복지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요구가 점점점 팽창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국가 중앙정부의 파퓰리즘적인 복지 공약을 뒷받침하는 문제도 지방 재정을 엇박지르고 있죠. 중앙정부의 정치권의 지방 정치를 예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지방 정치는 없어진 지 오래됐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2할 지방자치의 얘기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 기회에 말할 건지 모르겠는데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들을 해 나가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재정 비율도 OECD 기준으로 6대 4까지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한 보조금에서 이제는 지방 재원 늘려가지고 지방자치가 세금 걷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그거라는 과정이 보다 보니까 요즘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변형된 지방자치로 가려고 그래요. 기형의 지방자치로 가려고. 왜냐하면 이 변화는 해야 되겠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조금 변화하려다 보니까 기득권 유지하면서 변화하려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광역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광역단체로. 근데 원칙은 지방자치 원칙은 시군구 풀뿌리 민주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중간 계층이 우리 도를 없애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그러나 요즘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쉽게 중앙정부가 도를 통해서 도가 이 시군구를 컨트롤하는 그런 변형된
지방자치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획책하는 그런 게 지금 또 하나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2월 지방자치의 그런 폐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가장 먼저 재정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강준전남 지자체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기업도 가장 낮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다면 네, 이거 뭐 간단합니다. 지방세는 넓혀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적인 꽉 돼 있기 때문에 그 살림살이를 전부 다 국가 보조금으로 전부 다 주는 거죠. 국가 보조금으로 해야 그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꽉 쥐고 앉아 있죠. 지금 그러면서 또 무슨 몇 억 이상은 얼마 이상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중앙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좀 이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이 방만하게 움직인다. 무슨 낭비성 인기 위주의 정책을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참 언론도 문제고 정치권도 문제예요. 아니 무슨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 통계를 가져오면요. 20년 전에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부채 20년 동안에 보니까 10% 줄었어요. 총액이. 빚을 10%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광역단체 도라든가 특별시라든가 이런 데는 10%가 늘었어요. 근데 중앙정부는 빚이 13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 해 나갈 때 전부 다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보조금 갖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 그냥 주나요? 전부 다 계획서 세워되면 전부 다 꼬리표 전부 다 달아서 내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세의 확충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지방소비세의 확충도 이건 약속대로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지방소비세가 처음에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보통 한 20% 정도는 줘야 된다. 지방세로.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5%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우선 5% 시작하고 약 5년 후에 5% 늘리고 점점 하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5%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안 올라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올 세금을 영구 감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 20% 정도도 이제 중앙정부가 감면을 했으니까 죽겠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6%의 소비세를 6%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11%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비율을 아까 말한 대로 6대4 정도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중앙정부도 해줘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이거는 따라다닐 겁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특화된 거를 하기에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 돈 하려면 중앙정부도 보조금 받는데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철저히 감독하고 계획도 미리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원 확대는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지역간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 세원들 예를 들어서 진도 같은 세원 자체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농촌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전화도 아까워서 못 써요. 전기로. 이게 기본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전면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그걸 누가 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죠. 문제에 있어서. 재정력, 저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문제, 또 그걸 누가 조정할 것이냐 문제, 그다음 지방세 감면 문제. 그 이전에 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재정이 약화됐냐. 그리고 그 지역 경제 기반이 약한다. 지역 경제 기반 근본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 간 협력 회의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수님?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지방
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그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가칭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에 관한 법률 안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것이 나오냐? 이제 자치권이 강화된다는 전제에 그런다면 권한이 이제 지방으로 중앙에서 이동되니까요. 그럴 때 갈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 갈등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중앙 지방 간 협력 기제를 미리 만들어 놓자는 것이 이 의도입니다. 지금 현재 안은 다 만들었는데 제일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참여 문제입니다. 대개 이제 광역 자치단체 의견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통령을 해라. 근데 지금 총리로 안이 만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중앙정부의 소위 그 국무위원급 현재는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 분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장만 협력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기초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죠. 이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소위 국가와 지방 간 협력에 관한 법령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5분이 나옵니다. 지방은 6분이 나갑니다. 이 6분이 뭐냐면은 광역, 기초를 둘로 나눕니다. 우리는 기초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 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의장, 단체장 6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초 관련된 다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방금 우리 시장님이 했듯이 지방자치 본질을 본다면은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기초 중심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는 장 중심의 정치행정으로는 톱다운식 대하고 항상 중앙에 가지고 기초는 무시하고 광역이 조정해서 와라. 이게 중앙 편의적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문화라고는 보는데요. 이걸 깨트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안은 만들어진 국회 통과될란가 저는 거기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좀 여러 가지 우려를 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기초연금 한다 이거죠. 영유아 보육 한다 이거죠. 대통령 공약 사항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편적 복지니까 100% 중앙정부 돈을 가지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지금 뭡니까? 기초연금 같은 것도 누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30%를 기초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걸로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럼 저희는 아무 쌍도 모르고 그냥 근데 30% 부담하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시민들이 복제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영유아하는데 기저귀값, 우유값 보조를 합니다. 그냥 청와대에서 대통령 공약사에 밀어붙이니까 기재부에서는 그거 안 되니까 그거 살짝해가지고 내년 10월부터 하는 걸로 싹하니 넣어놨어요. 부담할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해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을 지방자치하고 대통령 공약이고 시대정신에 맞춰서 이거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5년 동안만 유예하자. 너희들이 좀 부담을 해주면 다음에 5년 후에는 100% 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하겠다라든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과 중앙 간의 협력회의는 분명히 설치해야 하고 정말로 이 지방자치단체를 아까 말한 기형적으로화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광역 중심의 자치로 가려고 하는 이 음모는 제가 볼 때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실시된다면 역사적인 비판받을 겁니다. 제도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뿔뿔이 민주주의는 시장군, 시군구, 그 다음에 의회, 기초의회, 그리고 광역단체장, 광역의회가 같이 협의하고 또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사회단체도 같이 하는 명실공히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로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을 포함해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 관계를 규정할 법률을 중에서 시급히 개정할 내용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도만 있지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보면 117조, 118조 딱 단 2조밖에 없습니다. 거기 또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겁니다. 그냥 지방자치 하겠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둔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적 헌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해서 각지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총선을, 올해 총선을 대비하고 있는 각 정당에, 그리고 저희들이 총회에서 그 정당 대표 데려다가 요거는 해주라 얘기를 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프랑스 헌법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전문회가 프랑스 공화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선언적이면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할지라도 구체 적어도 기본적인 건 규정하는 건 헌법부터가 개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 지방자치법의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유예를 두더라도 하는 규정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접근해 나가야지.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 돈 가지고 있고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잔뜩 중앙 집권적인 의지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더 지방자치 발전은 더 후퇴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는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 전국이 가능하리라고 본답니다. 근데 개헌을 지금 뭐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뭐 무슨 뭐 이원집정제를 한다는 중앙정부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고 국민들이 그대로 지금 익숙해져 있는 지방 분권적인 개헌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이후로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몇 번 헌법이 개정돼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라든가 국가 상황과 지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헌법에 좀 이 분권 관련 지방자치 관련 정신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요. 저는 우선 시급한 것들을 몇 개로 본다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답니다. 이건 민감한 사항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OECD 국가에서 2명의 광역자치단체는 한 데가 없습니다. 교육감을 분리해서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형 지방자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중심의 교육자치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초로 넘겨야 한다, 이것도. 참 아쉬운 것이 항상 소위 광역 중심으로 하고요. 그런 중앙이 권력을 지방으로 안 뺏기려는 이런 의도라고는 봅니다. 이게 지방자치 본래 우리는 버튼업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기초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확실히 좀 돼서 기초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대표권을 국회가 독점하고 있다. 이제 지방의회가 광역도 기초 있고 시장 군수도 뽑혔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권을 대통령이 다 독점을 하거든요. 중앙정부가 시장과 지사와 분점을 해야 합니다. 입법적 것도 아닙니다. 이게 행정권도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은 중앙정부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권한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하고, 의회도 광역의 기초의 국회까지 입법분권이 돼야 합니다. 사법분권 아예 논의하면 좀 제가 이상한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사법분권까지 선진국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행 헌법 논의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시대에 맞는 법률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건 특정한 정권을 좀 떠나서 당연히 국가 미래를 볼 때 좀 난 시급한 과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 지방자치 교육과 경찰 문제가 나오면은 차와 포를 떼고 주는 장기와 같다. 지방자치의 가장 주민들의 이해관계 같은 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지방자치 문제는 주민 체감형 지방자치가 못된 이유가 있을까? 주민이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지역에서 하면 가장 중요한 교육과 치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기초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에는데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약
우리가 5,100만인데 234개니까요. 그러면 21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나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 인구수가 1,6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라든가 경찰 유지가 쉬운 문제 단위로 없는. 그래서 거기는 광역 행정을 많이 합니다. 광역 행정. 기초자치단체 우리 시장이 훨씬 하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참 아쉬워요. 모든 것이 광역 중심으로 설계를 하게 해요. 그거 많이 싸우는데 지방자치 좀 하지 말자고까지 좀 극단적으로 막 표현도 합니다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초 중심의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가 그 국민적 합의가 있고 그것이 국정 철학의 기조가 돼야 하는데 마지못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되돌리려고 하는데 역사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회의를 느낍니다. 이러한 갈등 오래가면 국가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빨리 쟁취하는 불행한 역사가 오기 전에 저는 투쟁해서 정치하는 역사를 다시 오기 전에 좀 해달라 하는 게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교육자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기본입니다. 이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뭐, 교육관을 뽑아야 되냐, 안 뽑아야 되냐, 그 문제는 제가 차지하고라도, 교육자치 문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자치가 지금 전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실적으로 그 지방의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많은 인재를 해야 되고, 거기서 학교의 경쟁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이사도 오고, 삶의 질도, 주거환경의 질도 높아진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교육 분야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의 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정책을 위해서 지역민들이 바란 점이 있다면 지방자치 지난 20년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지방자치의 장점을 이것이 지방자치다라고는 모르지만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를 돕는 복지에서부터 또는 교육에서부터 또는 그 지역의 지역 경제 경쟁력을 한 데까지 지방자치제의 효과는 상당히 피부로 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이번에 4월 달 총선이 지방자치 20년을 통해서 어떤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중앙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데는 찍지 말자 운동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저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공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는 이번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이건 분명히 결단을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헌법 문제라든가 아까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중앙 정치권이 정말 이걸 버려야 기득권을 버리는 지금 기득권 때문에 더 큰 걸 소탐 대실하고 있는 이런 중앙 정치권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지방자치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국정 철학을 만들어 가야 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 재민들의 주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대적 시민의식을 갖고 이 주민들이 그리고 소위 지방자치가 뿔뿔이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도록 동네 민주주의, 우리 마을 민주주의, 그걸 우리는 근린 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부터 버튼업식으로 밑바닥도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밑으로부터 변화만이 국가사회를 변화한다. 꼭 대통령 바라보시 말고 우리 스스로. 그래서 가까이는 선거혁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20대 국회가 이루어지는 올 4월에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정 개혁을 주도해가지고 나갈 때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그 소위 성과들 유지하지 만약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은 우리 주권 재민, 우리 주민들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생각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읍면동 가면은 되게 말단 기관, 말단 공무원 오는데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대통령이 주인이었죠. 옛날에는. 지금 주인 누구예요? 주민이잖아요. 주민 가까이 있으니까.
아, 내가 첨단 기관에 있다. 첨단 국면이다. 주인을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요. 주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시민, 선거혁명을 통해서 국정 철학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총을 통해서 국정을 바꿀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건 결국 우리 문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예, 예. 두분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